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이다. 물론 이 국민은 가령 5,100만이 넘는다고 한다면 이 5,100만이 넘는 전체 국민을 뜻합니다. 5,1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3천만 명이 국민, 상당히 큰 덩어리니까 우리가 반 이상의 주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주권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전체 국민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국가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는 이런 것을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죠. 국민 주권주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명칭으로는 민주주의, 이런 약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주의의 약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념,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거기에 따른 국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구냐? 전체 국민입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도 있고 서로 우리 팀, 우리 진영이라고 이렇게 좀 덩어리가 지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상관없이 전체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자의 뜻은 참 헤아리기 어렵겠죠.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주권자의 의사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 주권자의 뜻은 단일하게 하나로 표출이 되고 그럴 때 국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혈연도 다르고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모두가 합일한 뜻을 내는 것, 컨센서스다.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전체 국민의 삶에 관계되는 것. 이것은 내놓으면 우리가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생존에 관계된 것, 필수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단일한 의사가 나오겠죠. 그럴 때 컨센서스가 도출이 됩니다. 바로 그럴 때만 정치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안 건드린다.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않으면 혁명도 개혁도 안 된다. 제 아무리 이거 하면 더 좋아질 텐데 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 운용과 관계된 거기에서는 컨센서스가 도출될 때만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죠.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들어있는, 또 우리가 모르는 남들도 들어있는 전체 국민에게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자는 바로 이 전체라는 의미의 국민이다. 이렇게 권력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옵니다. 정부의 권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그랬는데 어떤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키워드들은 고스란히 다 헌법 조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주의라고 우리가 봤는데 자유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 자유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법 안의 자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법은 국회가 제정하니까 국회 밑의 자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주권은 총체로서의 한 덩어리로 국민을 봐서 전체 국민의 권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유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 개인, 국민 각자 이런 개인의 자유인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정부가 경찰을 앞에 내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자 이러면 될 것인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경찰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 자체를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거여서 지킬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국민이 5,100만, 5,000 몇백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침해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많은 전철 안에서 두 팔을 벌리고 허우적거리면 옆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이거 참 큰일이다.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누릴 것인가 하는데 룰,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율입니다. 이 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조심을 하고 움츠리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 아주 존엄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주위에 또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팔이 스칠 듯 말 듯 하는 순간에서 걷어들여야 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자유라는 것은 원칙적 자유, 무한한 자유라는 것을 놔두고 각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율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아주 간단 명료하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개념 정의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는데,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태평양이 이렇게 있고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밑에 호주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바라볼 때 아시아 대륙 중에서는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태평양에 가까운 아래쪽에 대충 있다. 대강의 위치를 이렇게 잡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오른쪽 태평양이 보이는, 태평양과 거의 만나는 그쪽쯤에 있는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하는 한반도, 이곳이 대한민국이 있는 지리적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치가 그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 국가에는 영토가 있죠. 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에 속해 있는, 한반도가 있으면 그 본토를 근거지로 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섬들이 있죠. 이것을 부속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렇게 땅도 알았고 위치도 알았고 이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로 세웠을까? 그것도 알아야 하겠죠. 자, 대한민국은 일단 연방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방국가는 아직 단일 국가로 수립하기에는 서로 요구조건,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근원도 다르고 해서 대충 큰 테두리 속에, 그러니까 계란을 담는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계란 같은 상태면서 계란 포장지에 나라 이름을 붙인 이런 것을 연방국가라고 합니다. 단일국가는 포장지가 없이 그 자체가 그냥 국가입니다.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이런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종류로서는 단일국가인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한민국은 도대체 국가의 역사, 국가라는 이 법인체로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한 법인체로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조직체, 그것으로는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될까? 이렇게 보면 20세기에 생긴 아주 최신 스타일입니다. 최신 유형. 그래서 이 20세기부터 현재 지구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가장 이 민주주의를 잘 구현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정신에 맞는 그런 국가 형태를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네이션 대문자로 써놓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국민국가,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민국가는 민족국가와 다릅니다. 민족국가는 종족을 근원으로 해서 부족국가가 그대로 올라온 이런 종류가 돼서 민족이 2개, 3개가 됐든 상관없이 민족만이 국가 구성원으로 일단 들어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국민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법으로 정해놓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민족이어야만 된다, 어떤 인종이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다. 민족 국가가 아니다. 지금 민족 국가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민족 국가들은 흔히 종족 분쟁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남들과 자기들이 워낙 민족으로 아주 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그런 주위에 다른 이웃들에게 좀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 충돌도 심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라는 것은 최신 유형이라고 했죠. 국민이 나라를 세우는, 그렇게 한다면 왕이 나라를 세우면 맨 처음에 왕만 문제가 되지 그 다음에는 왕의 혈통으로 계속 내려가면 되죠. 그런데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국민 주권주의에서 보았듯이 권능을 지닌 그 주권자가 총체이긴 하지만 인간이 거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것이죠. 전원인 것입니다. 이러니 국가를 전원이 세운다는 게 가능하냐?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국가를 세우는 그 전범, 성경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대문자로 The Constitution Law라고 부르는데 조직법이면서 이제 국가가 최대의 우주가 되지요. 이 국가에서는 각 국가들이 각각의 우주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가장 위에 있는 그 조직법이다. 그게 헌법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에는 이 헌법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죠. 물론 전 세계에는 이런 네이션 스테이트가 다는 아닙니다. 또 구시대적인 그 왕에게 이 주권이 있던 군주 주권의 국가가 네이션 스테이트로 좀 변모한 이런 형태도 많이 있죠. 지금도 이제 군주와 이런 민주주의가 결합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순수하게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군주가 개입이 안 돼서, 다시 말해서 그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던 군주 주권 국가, 식민지 조선국, 거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주권도 있었고, 단지 그 주권이 남의 눈치를 보는 주권이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국가가 소멸하고 완전히 새롭게 국민국가를 건설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조선국, 식민지 조선국과는 완전히 단절이 됐다. 단절이 안 됐을 때는 주권을 물려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권을 물려받았다는 증서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 새로 창출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완전히 깨끗이 정리가 된 국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헌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럼 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헌법만 만들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든 다음에는 운용, 이 헌법, 그 국가는 운영이 아니고 운용이라고 합니다. 이 운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기구, 그게 정부죠. 정부가 이것을 하는데, 정부 맘대로 하느냐? 주권자는 영원히 계속 갑니다. 상당히 그 빈틈이 없죠.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를 만들 때 헌법 만들어야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헌법을 누가 만들 것이냐. 항상 잊지 말 것은 여기는 가분수다. 머리가 너무너무 크다. 아니 그냥 머리만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권자가 전체 국민이니까 이게 다 머리 아닙니까? 그 주권자 중에서 내가 손발 노릇을 할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낸 것이 지금 공무원 시스템, 3개 정부 시스템 이런 겁니다. 일단은 국민이 머리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만들 사람부터 뽑아야 하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하죠. 이 총선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참가해서 뽑은 겁니다. 국민이 그 헌법적 행위를 한 거죠.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 나라의 리더들, 높으신 분들을 뽑았느냐? 아닙니다. 일꾼을 뽑은 겁니다. 여기에서 뽑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헌법 만들기. 헌법 만들기, 이 작업을 하는 일꾼을 뽑은 것이죠. 물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아직 왕을 모시던 군주주권 시대의 그 인식이 남아있어서 이들을 존경하고 받들고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국회가 제헌의회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국회라는 말이 입에 익어서 국회라고 하는데, 이때 형성이 된, 이때 성립이 된 이 조직은 의회입니다.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제헌의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하고 구분이 되는데, 우리의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국회로 된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덜 조직적이고 조금 더 옛날 형태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의회라고 쓰고 있는 데도 많죠. 그래서 이 의회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으로 대문자를 쓴 어셈블리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우리의 국회 같은 것은 팔리어멘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체이니까 헌법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헌법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최초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왜 만든다고 했습니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헌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건국헌법이다. 이렇게 특징을 살려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건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인 것입니다. 건국헌법에서는 이 나라의 주권자는 전체 국민이고 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는 3개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 그 3개의 정부는 입법 행정을 담당하는 국회, 집행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을 구성해서 헌법에 따라서 행정을 운용하라.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특히 이 정부의 역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경영한다, 운영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경우에는 운용이라고 이제 다른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5월 12일에 출발을 해서 7월 17일에 건국헌법이 생겼고 건국헌법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하겠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3개의 정부를 세우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건국을 진행시킨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조직이 된 것은 정부였습니다. 정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헌법에 따라서 만들고자 하는 이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집행정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됐다. 이제 점점 국가 건설, 국가 수립이 한 단계씩 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에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국가일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국가의 몇 요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선 국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야 뭐 당연히 국민이겠죠. 이겁니다. 이 국민국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국가.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다. 국민은 무엇인가? 이 나라를 세우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나라의 국민이 되겠다. 또 나의 후손들도 죽을 때까지 이 나라의 국민이 되겠다고 하는 게 국민이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죠. 내가 이 나라에 좀 들어갔다가 또 다른 나라에 필요하면 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국가를 처음 세울 때 국민이 되기로 한다는 것은 바로 영속적인 국민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영속적인 국민이 되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죠.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속적으로 살 수 있는 터가 필요하겠죠. 이 국민이 영구히, 그러니까 6개월 빌려서 혹은 100년 동안만 거기를 사용하기로, 이것이 아니고 영구히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절대 뺏기거나 쫓겨나지 않는 이런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이 있고 영원히 이 나라의 국민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서 살겠다 하는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야 하겠죠. 남들이 아무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에게는 주권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권은 그 특징이 대한민국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 대내적 최고권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권을 그래서 고권 이렇게 말을 하죠. 높을 고자를 써서 최고권입니다. 그러면 밖에 대해서는 어떤가? 밖에 대해서 n분의 1권이 아니고 역시 최고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밖에서 대한민국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안에 무엇인가를 드나들려고 할 때는 대한민국이 최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자주 독립권을 갖는 것이고, 그 말은 남들도 저 나라는 건드릴 수 없어. 저 나라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나라에 대해서. 이거는 서로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최고권이고 대외적으로도 이런 의미에서 최고권이고,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그런 권능입니다. 남이 관여를 못하는 이 주권을 선포함으로써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이것을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주권 선포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꽁꽁 숨어서 주권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랬을 때 그 나라 밖에서 이 나라를 침범 안 할 것이 보장이 안 되겠죠. 최고권이라든지 자주권이라든지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과정에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이 국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세계는 항상 전쟁 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의 대부분은 국가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성립이 되면. 그러나 논란이 있을 때 그런 거 있죠. 결혼식 할 때 이 결혼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것도 그 공동체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나라가 국가로 성립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나라들이 있을 때 국가 승인은 좀 더 면밀하게
엄밀하게 따지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성립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그 국가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갖춰야 될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필수 요소, 국가 3요소는 아니지만 이게 좀 필요한 절차, 또 실효적인 성립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갖춰야 될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보통은 국가가 성립이 됐다 하는 것을 대개 집행정부인 정부가 수립이 되면 국가의 성립을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활발하게 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때가 정부 수립일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문제가 있었죠.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여기에서 북위 38도 이북 지역이 점거당한,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력이 강한 소련과 또 지금의 그 김정은 집단, 김씨 집단 그쪽에서 무단 점거를 하고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좀 뺏겼다고 해서 국가를 세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때 소련은 UN 가입국이었습니다. UN 회원국이었던 것이죠. 중국 또한 그 당시는 지금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이쪽이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 몇몇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승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든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당연한 우리의 건국은 이런 국제적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48년 12월 12일에 이때 이제 UN 결의문 195호 이것으로 그 대한민국의 국가 승인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유엔은 가장 여러 나라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해버린 가장 명백한 국가 승인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모든 과정이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부 수립일일 때 국가 승인을 우호적인 곳에서 먼저,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늦게 이렇게 서서히 받게 되는데 이 국가 성립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는 국가 승인 절차라는 것을 명백하게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그 과정도 다 거쳤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흠없이 국가가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아무 논란이 없이 평온했다고 한다면은 1948년 8월 15일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어서 명백한 국가 승인을 받은 것이 1948년 12월 12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경우에도 이때 대한민국은 국가 성립이 된다. 국가 승인을 받았다. 달리 표현하면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8월 15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는 1948년 12월 12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우리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국가가 수립이 되지 않았다, 국가 승인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예 전 세계에서 알 수 있게 차단이 되고 그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을 냈고 그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도 분명하죠.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그래서 한국 그 근세 이 법적인 국가와 국가 수립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그 국가 승인을 받은 자료까지 다 첨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현재 막연하게 정치적인 신념을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이해를 따져가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와 기록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건국된다,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가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광복도 될 수 없고 건국도 될 수 없다. 이런 아주 그 기억니은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아니요, 아예 그런 주장을 하는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있는데 그것을 남이 차지해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난 겁니까? 누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고 했는데 북이 38도선 이남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 승인까지 다 받아서 성립된 나라인데 저 북쪽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이때 인정을 했고,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전 세계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이 싫다, 대한민국을 없애고 싶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정치권에서 법도 아니요,
논리도 아니요, 역사도 아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을 용납해서는 쓰레기도 자꾸 쌓이면 그곳이 쓰레기 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틀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한반도, 여기에는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 그리고 그 부속도서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가 생기고 그 국가가 번영하다가 또 소멸하고 다른 국가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긴 세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대한민국을 선으로 거슬 때 1948년 8월 15일 혹은 48년 12월 12일 이전, 그 이전의 세월 동안에는 이 땅에는 국민 주권주의는 없었습니다. 군주 주권주의, 이런 군주 주권 시대였던 것이죠. 왕이 됐든 황제가 됐든 그 일인이 국가의 주권자인 그런 시대들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948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1948년 이러는데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일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서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력기원. 물론 우리 동양에서 저쪽 남의 땅 서쪽의 그 출발점 이렇게 잡은 것이죠. 그 서력기원 1948년인데 우리 쪽에는 단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군기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서력기원이 아닌 단군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군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연도 표시가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단군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무슨 종교적 지도자라든지 신의 아들이어서라든지 우리가 단군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이 한반도 부근에서 우리의 영토를 과거에는 치밀하게 촘촘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땅덩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반도 부근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단군의 나라였다. 우리가 조선이라고 알고 있는 단군부터 시작해서 조선은 3개가 있어서 3조선 그러죠. 고대에는 나중에 1392년 그 조선 말고 이 단군의 나라가 이쪽 땅덩어리에서는 가장 먼저 있었던 나라였다. 바로 이 한반도 부근이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나라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단군 때였다. 이렇게 설정한 것이 단기 이런 겁니다. 단군 기원 계산하는 법은 간단한데 자주 안 쓰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단군 기원은 서기에다가 2333을 더하면 됩니다. 가령 2024년인 경우는
2333을 더해서 4357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 단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네이션 스테이트로서 국민국가로서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국가다. 헌법을 제정을 해서 건국헌법을 제정해서 건국헌법에 따라 만들고 건국헌법에 따라 정부라는 세 개의 기관을 두어서 운용해 나가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그런 조직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그 기원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건국을 했던 1948년이 그 시작, 세상의 시작, 그 출발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이 서기, 단기 같은 이런 그 기원점을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 기원, 대한민국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024년이면 77년이 됩니다. 1주년, 2주년 하는 것은 76주년이 되겠죠. 왜냐하면 1년이 경과했을 때 1주년 이렇게 하고 몇 년 이렇게 할 때는 당년도부터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원을 쓸 때 대한민국 77년, 2025년에는 대한민국 78년 이런 식의 우리만의 기원, 서기, 단기 이외에 대한민국 기원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고 전 세계는 아무리 늦어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이때를 넘길 수 없다 하는 것은 1948년 12월 12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다 상세한 정말 그 한 올의 미진함이나 의혹도 없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정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